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저자 장원청. 장원청. 중국 최초 국립종합대학인 런민대학에서 사회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심리와 경제 분야 도서를 저술하고 번역해왔다. 저장에서 태어나 현재는 베이징에 살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의 마음도 세상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잡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 수많은 심리법칙은 재미도 있고 세상 물정을 이해하는 데도 크나큰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 나를 뛰어넘어 진정한 나를 만나다. 파트 2. 지혜롭게 세상을 건너는 법. 파트 3.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될 때. 파트 4. 나를 끌어올려 성공하라. 파트 5. 탁월함은 어디서 오는가. 파트 6. 술술 풀리는 인간관계 기술. 파트 7.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라. 파트 8. 인생은 한판 게임이다. 파트 9. 내 말을 따르게 하는 설득법. 파트 10. 투자와 소비 속에 숨어있는 함정. 파트 11. 직장에서 인간답게 살아남는 법. 파트 12. 사람을 알면 관리가 쉬워진다. 파트 13.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중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파트 6에 해당되는 술술 풀리는 인간관계 기술, 이 부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술술 풀리는 인간관계 기술. 첫인상이 성공의 반을 차지한다. 초두 효과. 초두 효과는 미국의 심리학자 루친스가 가장 먼저 제기하였다. 1957년 루친스는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제임이라는 학생의 생활을 두 가지 이야기로 꾸며내어 실험에 사용했다. 이야기 하나는 제이미를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묘사했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냉정하고 내향적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 후 루친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수준이 비슷한 중학생으로 이루어진 A, B, C, D 등 4개의 조에게 각각 읽어주었다. 그중 A, B 조의 학생들이 읽은 이야기는 모두 같았고 순서만 달랐다. A조는 먼저 제이미를 열정적이고 외향적으로 묘사한 이야기를 읽었고, 그 후 다시 제이미를 냉정하고 내향적으로 묘사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리고 B조는 이야기 순서만 바꿔 먼저 냉정하고 내향적으로 묘사한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 열정적이고 외향적으로 묘사한 이야기를 읽었다. 나머지 C조는 제이미를 외향적으로 묘사한 이야기만 읽었고, D조는 제이미를 내향적으로 묘사한 이야기만 읽었다. 그 후 루친스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이미의 성격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A조 중 78%의 학생들은 제이미를 비교적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평가했고, B조 중 82%의 학생들은 제이미를 냉정하고 내향적인 사람으로 평가했다. 또한 C조 중 95%의 학생들은 제이미를 외향적인 사람이라 평가했고, D조 중 97%는 제이미를 내향적인 사람이라 평가했다. 루친스의 연구는 인상을 형성하는 데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를 초두 효과라고 불렀다. 이는 양측이 서로 교제할 때 형성되는 첫인상이 앞으로의 교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비록 첫인상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가장 선명하고 가장 견고하여 앞으로 교제하는 과정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처음 만날 때 항상 이러한 충고를 듣는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첫인상이 중요해. 일단
나쁜 첫인상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 과정에서 우리는 나쁜 첫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 과정 중 첫인상은 가끔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는데 루친스가 설계한 실험처럼 시각적 감각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람은 누군가를 볼 때 가장 처음 몇 초 내에 일련의 이미지나 스냅샷에 표착한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그 사람에 대한 잠재의식의 판단으로 전환한다. 소위 말하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초두 효과의 직관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외형, 옷차림, 그리고 드러나 있는 정신 상태는 종종 한 사람의 신분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상대가 우리의 내적 아름다움을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오직 외적인 생김새와 행동거지만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 처음 보는 순간 깊은 인상으로 남는 것이다. 신시대 판매 성경이라 불리는 베스트셀러 판매 잠재력에서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고백했다. 어느 날 한 판매원이 작가의 집에 방문했다. 이 판매원의 전문 소양은 큰 문제가 없었고 그가 추천한 제품 역시 괜찮았다. 그러나 유일한 문제는 작가가 이 판매원을 처음 봤을 때 그가 입은 옷이 몸에 맞지 않고 매우 지저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제품 설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작가는 줄곧 집중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의 신발과 바지를 보고 다시 그의 셔츠와 넥타이만 보고 있었다. 그 후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이 판매원이 말하는 게 모두 진짜라면 그는 왜 이렇게 초라한 옷차림을 한 거지? 작가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수중에 많은 주문서가 있고 많은 고객을 유치했으며 그 고객들 역시 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겉모습은 그가 말하는 것이 정말 진짜인지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물건을 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고 그중 시각적인 인상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적절한 옷차림과 충만한 정신은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알려준다.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고 총명하며 성공적이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그를 존경하고 따르며 신뢰한다. 그는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 역시 그를 존중한다. 비록 한 사람의 내재적인 부분과 외재적인 부분이 다르더라도 초두효과 그 자체는 일종의 순수한 감정의 판단일 수 있다. 일단 감정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상을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힘이 든다. 결국 첫인상의 낙인은 매우 깊고 오래간다. 친할수록 익숙할수록 마지막 인상을 잘 남겨라. 미국 템플대학교 심리학 교수 로버트 라나가 제기한 최신 효과는 초두 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루친스는 초두 효과의 실험 절차를 바꿔 먼저 A, B조 학생들에게 제이미의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줬고 그 후 중간에 서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작업을 끼워 넣었다. 예를 들면 숫자를 연산하거나 역사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등의 작업 후 다시 그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후 A, B조의 학생들에게 제이미의 성격을 묘사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는 초두 효과와 반대로 나타났다. 두 조의 학생들은 모두 두 번째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는 제이미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도 영향을 크게 끼쳤다. 최신 효과는 다양한 자극이 단발적으로 나타날 때 인상의 형성은 주로 최근에 나타난 자극으로 결정된다고 말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얻은 가장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여 이전에 형성된 타인에 대한 평가를 덮고 감춘다. 루친스는 어떤 사람을 두고 두 가지 정보가 연속해서 사람들에게 감지될 때 사람들은 항상 이전의 정보를 믿고 그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초두 효과다.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 두 가지 정보가 연속해서 사람들에게 감지될 때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최신 효과다. 심리학자들은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구별하는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낯선 사람과 만날 때는 초두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익숙한 사람과 만날 때는 최신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식에 가장 부합하는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일 중시하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친구와 헤어진 후 제일 그리워하는 것은 이별 직전의 모습이다. 전자는 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지 아닌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후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두 친구가 계속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비와 린치는 서로 이웃이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다. 피비는 린치보다 나이가 많았고 평소 언니처럼 린치를 돌봐주었다. 린치 역시 마음속 깊이 피비를 좋아했고 피비를 자매처럼 절친한 친구로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그들의 사이는 틀어지고 말았다. 피비와 린치는 하루 종일 싸웠고 두 사람의 마음속은 울분으로 가득해져 서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한 달 후, 린치는 부모님의 이직으로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가기 전 그녀와 피비는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들 모두 상대가 먼저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했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끊기고 말았다. 몇 년 후 린치와 피비는 모두 어른이 되었고 어린 시절 다투었던 갈등이 갑자기 유치하고 우스워졌다. 그래서 린치는 피비에게 편지를 썼고 피비 역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녀들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헤어지기 전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 분노의 싸움과 서로 간의 냉랭한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피비와 린치의 수년간의 우정 중에는 틀림없이 회상할 만한 따뜻한 순간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헤어졌고 최신 효과가 발휘되어 헤어지기 전 마지막에 발생한 일이 이전의 따뜻한 감정을 덮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익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근 혹은 최후의 인상이 가장 강렬하게 남고 심지어 이전의 인상을 약화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일상에서도 이런 현상은 드물지 않다. 지금까지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며 가지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그를 성인으로 추앙한다. 반대로 지금까지 규범대로 행동하던 사람이 순간의 부주의로 큰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격분하여 이를 부득부득 깔고 말과 글로 그의 죄상을 폭로하며 심지어 그를 변절자로 만든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모두 최신 효과 때문이다. 사실 초두 효과나 최신 효과는 모두 극단적인 인지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때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람을 사귈 때는 모든 면에서 깊이 타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단편적인 인상으로 섣불리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네, 오늘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책의 일부를 낭독했는데요. 저는 북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현재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스피치를 할 때 강조하는 두 가지가 바로 이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입니다. 그 이유는 초두 효과는 앞서 제가 이 책에서 낭독했듯이 첫 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말의 첫 스타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최신 효과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미뤄서
듣는 사람이 마지막에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스피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이 책은 인간 내면의 세계, 그리고 복잡한 세상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 법칙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싶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제공은 미디어숲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